자,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?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들 또 모아봤습니다. 자, 브리핑 시작하죠. 코스닥의 시간, 바이오가 뛴다. 네. 시장의 결이, 시장의 냄새가,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고 얘기들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비단 코스닥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코스닥도 여기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섹터 정도, 2차 전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2차 전지랑 바이오가 같이 뛰어야지 아마 코스닥의 본격적인 그런 어떤 코스피 대비해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2차 전지가 뛸 때는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고 바이오가 뛸 때는 2차 전지가 좀 주춤한 걸 보면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이나 어떤 매수의 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두 섹터를, 그러니까 두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좀 이 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섹터가 가야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이제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직은 둘 중에 하나만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다 갈 정도로의 상황은 아니다는 거다. 그 얘기를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코스피 쪽의 대형주,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힘이 아직도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지금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조방원전 같은 나머지 섹터들은 고만고만하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근데 좀 분명히 코스닥 쪽에 특히 바이오 쪽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코스피, 코스닥 이 등락률도 보시는 겁니다만 지금 11월 들어서죠. 파랑 색깔이 코스닥이니까 파랑 색깔이 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다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어제도 두 대형주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일단 바이오 쪽이 강한 이유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동안 제일 큰 호재는 그동안 많이 쉬었다라는 거죠. 사실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이 3조 8천억짜리 일라이의 이 라이센스 아웃이죠. 이 기술 수출 이거 사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거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. 왜냐하면 꿈틀거린다는 표현 자체가 뭐가 이씨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갈 때 된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. 일종의 스마트머니가 미리 들어오고 있었던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고 다 기대했던 것들입니다. 전혀 없던 얘기들이 아닌 거죠. 이게 실제 가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붐업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률이 이제는 더 확산이 되고 상승폭도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계속 강세였거든요. 근데 왜 우리는 안 오르지?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. 최근 한 일주일 이상, 한 2주 가까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키우겠다. 이게 이제 방향은 벤처 활성화죠. 그다음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발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말은 코스피 5천인데 코스피만 5천 가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코스닥도 좀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해지고 이렇게 좀 이게 방향이 좀 모아지면서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. 코스닥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앞서도 이제 AI 거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나스닥 많이 떨어졌죠. 오늘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도 실적과는 관계없습니다.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멘탈 문제인 거죠. 일단은 가장 컸던 그동안의 악재였던 이 셧다운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딱 둘러보니까 딱히 이제 어떤 이벤트가 없는 거죠. 그런데 펀더멘털은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오긴 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조금 이제 쥐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고요. 쉴 타이밍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오전엔 좀 떨어지더라도 오후에 가서 좀 다시 받쳐 올라가는 약세로 가더라도,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오전장의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거의 보합권 올라가는 이런 어떤 반등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은 그만큼 떨어진 다음에 하락하는 회복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도 확실하게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
가는 어떤 매기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 초 요게 상당히 좀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. 밸류업 사실 좀 잊고 있었잖아요. 근데 밸류업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. 표 한번 보시죠. 아직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. 일단 돈이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가 뭐 어쨌든 주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하방을 좀 딱딱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익률이 좋습니다. 제가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ETF 수익률이요. 연초 이후에 84%입니다. 깜짝 놀라셨죠? 지금 코스피가 72%, 13%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. 이거보다 훨씬 더 한 10%포인트 이상으로 밸류업 ETF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밸류업 ETF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연간 코스피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뭐 거의 2배 수준이 된다라는 거니까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또 모르는 거죠. 지금 요즘에 이 밸류업 관련된 뭐 금융주들 주가가 좀 좋으니까요. 그다음에 특히 뭐 수익률 1등이 1Q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ETF인데 요거는 87%까지 지금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보니까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두 종목 비중이 한 40%로 높은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종 비중이 한 20% 정도 된다.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금융이 한 60%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하고 또 특징이 패시브가 많습니다.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액티브들이 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해서 밸류업 이 ETF 상품들 주가가 상당히 좋다.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그래 하면서 오늘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죠. 자, 이제 섹터로는 화장품 섹터로 살펴보겠습니다. APR 줄 상향, 한국콜마 줄 하향 이게 딱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주가는 고만고만합니다. APR은 사실은 화장품 쪽 계속 좀 주가가 시원찮을 때도 혼자 달려갔던 그런 대장주죠. 지금 완전히 확실한 대장주가 됐는데 사실은 MSCI 선율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가격 조정도 좀 받고 기간 조정도 좀 있었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 열 몇 군데입니까? 15군데 여기서 이 APR에 대해서 13군데군요. 13군데에서 APR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33만 원대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은 APR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우리 증권사들은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반면에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 화장품주를 이끌어왔던 게 ODM주들이죠. 한국콜마, 그다음에 코스맥스, 뭐 코스메코리아 등등 이런 종목들인데 ODM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콜마 15개, 코스맥스 16개 증권사가 동시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놨고요. 그 이유가 이제 큰 주문보다는 소규모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. 이게 사실 인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다음에 해외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서 아무래도 생산 시설 새로 가동하고 보면은 이 튜닝을 하는 동안 수익이 좀 떨어지게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중장기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캐파를 늘린 건데 이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장은 이만큼 지어놔서 돈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인건비나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물건이 그만큼 주문이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ODM주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또 따져보면 한국콜마나 이런 코스맥스 같은 데서 ODM 업체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해외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하락, 목표 주가 하향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결국 올해 말까지는 사실 여기서 큰 모멘텀이 나오기는 어렵다.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대형 이벤트들에서 얼마나 일단 실적이 나오냐.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나올 4분기 실적 내용에서 해외 공장들의 이 수주 문제, 이 생산이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. 그러니까 화장품은 조금 아직은 좀 그렇게 좀 큰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이 사진이 뭐냐면요. 가운데 키 큰 양반이 벤츠 CEO고요. 양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LG 계열사 CEO들입니다. 어제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CEO가
LG 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가지고 LG 계열사 CEO들과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협의를 했습니다.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. 표를 한번 보시죠. 지금 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도 좀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밑에 LG부터 보면 LG전자하고는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런 전장 관련된 제휴, LT디스플레이는 이제 역시 전장이 좀 들어가죠. LG 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공급 문제, LG 이노텍하고도 역시 전장 관련된 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LG하고는 배터리 전장, 자동차 전장 이쪽이 당연히 되겠고요. 삼성하고도 역시 전장 쪽입니다. SDI하고 좀 얘기는 없는데 SDI하고의 이제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있고요. 특히 SDI가 전고체 배터리는 좀 제일 앞서 있죠. 그래서 이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는 들어가더라도 고가 자동차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제 벤츠하고 이제 얘기가 좀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하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더군요. 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고요.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글로벌 그 주요 기업들 CEO들이 잇따라서 계속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. 뭐 엔비디아 젠슨 왕 CEO, 샘 알트만 오픈의 CEO를 비롯해서 뭐 AI, 반도체 또 각국의 뭐 제조업체이다 이번에 벤츠 CEO까지 이렇게 각국의 이런 CEO들이 국내를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는 데는 대부분 다 삼성이든 LG든 대기업이긴 한데 공통점도 제조업체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의 어떤 파트너로서 한국을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한테 이게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뭐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. 중소기업들까지.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그 위상이 미국이나 서방의 대중 견제와 더불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. 이제 조방 원전만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그 이상 더 우리 제조업 각 분야의 어떤 기업들의 이런 위상들이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아주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